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 김다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봄바람 이어갈 수 있을지 카페인 주식과 함께 오후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전장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저희 증시는 오늘 좀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지금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상해 지수가 약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네. 저희도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시장 요즘 모멘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그 부활절 휴일로 금요일 날 휴일을 한 회장을 만큼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지수는 중국 증시다 보니까 중국 지수의 하락에 맞춰서 네.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인의 약간 매도세가 커지면서 네. 오후에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중국 증시의 반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큰 반등 모형은 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마 오늘장은 좀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마감하지 크다고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네. 예. 자, 빨간불을 좀 켜주면서 마감을 하면 참 좋겠지만 좀 예. 저희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시장 상황 잘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슈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그 이슈 중에 돼지열병 발생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좀 한 방에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먼저 돼지열병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발생이 됐는데 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되다가 네. 중국의 감염이 시작되면서 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바이러스입니다. 네네. 이제 해당 바이러스에 돼지가 감염되게 되면은 거의 치사율이 100%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좀 굉장한 감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창궐적인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테마주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심지어 심할 경우에 저희 나라까지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은 네네네. 좀 경제 전반을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래야 예. 되겠죠. 자, 이 치사율이 10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백신도 개발이 안 돼 있고요. 아, 안타깝네요. 예,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지만 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방역밖에 없습니다. 방역이요. 예. 또 방역을 한다고 해서 또 병균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금지시키거나 접촉을 금지시키거나 아예 격리시키는 이런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막을 뿐이지 네. 지금 병 자체를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축소시킬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느 설문조사에서 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네. 1위, 뭐 외식할 때 자주 먹는 메뉴 1위가 바로 돼지고기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좀 네. 좋아하시나요? 아, 돼지고기야 누구나 좋아하죠. 그쵸. 예, 특히 삼겹살은 맞아요. 뭐, 예, 국민들의 가장 애호 음식 중에 하나죠. 애호식품이죠. 네. 예. 자, 그만큼 가장 많이 즐겨 먹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 현 예. 시점에서는 국내 반입을 좀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에 반응하는 산업군이 있다면 어떤 산업군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수혜를 보는 산업군은 아무래도 돼지를 키우는 예, 축산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보게 됩니다. 네네. 그 이유는 돼지열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돼지의 수요가 수요는 그대로인데 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 양돈 업체들의 지금 돼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 2달간에 한 30% 이상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런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보면은 아무래도 양돈 돼지고기 사육업체나 판매업체가
가장 1차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양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차적인 수요가 좀 이 종목군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더불어서 요즘에 닭고기 소비 증가로 좀 많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이 종목이 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네. 이처럼 돼지가 안 된다면 대체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닭고기가 가장 대체적으로 적합하고요. 네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해도 네. 소고기 가격만큼 상승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물론 소고기를 드시겠지만 일단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기 힘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닭고기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이라는 게 단백질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식물성 단백질인 뭐 콩이나 두부 이런 거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닭고기 쪽으로 수요가 다시 몰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닭고기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단계긴 하잖아요, 현재는. 예,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아까 중국과 미국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외에 좀 확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많은 분들이 좀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든요. 예. 어떤가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중국 대륙을 위주로 많이 퍼져 있고요. 네. 유럽에는 아주 극히 일부고, 그다음에 뭐 남미나 신대륙, 뭐 미국 쪽은 아직까지는 전파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세계 돼지를 키우는 양돈 수가 네. 중국이 50%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네요. 예, 중국은 네. 주식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아. 예, 중국은 저희만큼 닭고기나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한 사실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중국의 돼지가 전 세계 50%인데 네. 그 중에 20%의 돼지가 지금 폐사를 했어요. 아, 예, 감염으로 인한 폐사도 있고 네. 뭐 강제로 매몰 했다든가 방역을 위해서 처리를 한 건데 네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주식이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돼지고기 수입국한테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돼지고기가 중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계속 수급이 부족하니까 네. 계속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도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퍼졌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예.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거지만 그렇죠. 그런 의심이 좀 있군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국경을 맞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물자도 이동하고 있고 뭐 인적 교류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북한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문제로는 북한과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가적으로는 분단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류나 뭐 곤충이나 네. 이런 유통 경로로도 예, 병균을 이렇게 묶고 날라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현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고 얘기를 나눠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예, 드는데요. 많이 심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결국 투자자분들께는 그래서 좀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돼지열병 관련주로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전염병이라는 것이 네. 일단은 방역도 있고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류 종류들 아까 말씀드린 대체제, 뭐 보완제 네. 이런 식 아니면은 그 기타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수혜주들 예를 들어 폐사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걸 누군가 소각 처리하거나 매립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업체까지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사료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부에서 그 돼지들한테 일반 음식을 못 먹이게 이제 강요하게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의 손을 묻은 음식을 주게 되면은 그게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료만 먹이도록 이렇게 약간 조례식으로 이게 예전과는 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군요. 예, 예전에는 잔반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네, 맞아요. 돼지를 키우는데 썼는데 네. 그런 걸 이제 전면 좀 중지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네.
아무래도 사료업체들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백신이라는 방역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백신은 솔직히 제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 네. 물론 저희 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든다면 좋겠지만 정말 좋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노벨 의학상감이에요. 근데 그만큼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은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지만 네. 일단은 현재 급한 상황에서는 뭐 굳이, 아직까지는 예,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예, 산업군요. 일단 상징적인 수혜주긴 한데 네.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일단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일단 방역을 말씀을 해주셨죠. 예, 예. 네. 방역은 어떤가요? 방역은 말 그대로 네. 이제 역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글벳이라는 종목과 이글벳. 예, 파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글벳과 파루요. 예. 많은 분들 좀 익숙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루 독감이나 AI 조루 독감이나 뭐 돼지 콜레라 네. 주로 이렇게 동물 전염병이 있을 때 항상 언급되는, 네. 언제나 나오던 그쵸. 단골 종목입니다. 네. 근데 방역주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기본 단계에서의 수혜이기 때문에 네. 아주 큰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만 가지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글벳과 파루는 예. 간단하게 관심 정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관심 가져봐야 할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제 관련주들이에요. 네. 일단 개육 관련주, 개육. 닭고기. 네. 예. 일단 저희 나라는 굉장히 닭고기를 좋아하는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좋아하는데 돼지고기까지 못 먹을 상황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늘면서 네. 근데 문제는 닭고기가 수요가 늘면은 그만큼 닭고기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또 다른 고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 현재로서는 개육이나 이렇게 오리고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개육 관련주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하림. 할인. 예, 할인. 네. 하림은 지금 저희 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닭고기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네. 하림과 마니커를 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마트에 예. 가면 딱 진열대에 할인과 예. 마니커가 가장 눈에 띄거든요. 그 양대 산맥이고요. 네. 서로 경쟁하는 업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체리브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체리브로요. 예. 네. 여기도 그 하림과 마니커처럼 계류를 하고 있는데 음. 그 두 회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떨어지지만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일단 오리고기 관련주는 정다운이 하나가 있어요. 어. 유일한 관련주로서요. 네. 예, 정다운은 마니커 계열의 회사로서요. 음. 예, 오리고기를 이렇게 키우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마니커 계열의 회사면 예. 마니커가 조금 상승을 했을 때 이 회사도 덩달아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차트를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볼게요. 일단 마니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니커부터 한번 예, 보겠습니다. 마니커는 원래 시장에서 유명한 대표적인 동전주였어요. 네. 그래서 항상 900원대, 800원대를 유지하다가 어,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상한가를 한번 유지하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오늘도 장중 12%까지 올랐다가 음. 지금 약간 추세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마감으로 갈수록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네. 결코 한두 달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예. 이슈군요. 중국도 작년 7월부터 발병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전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음. 때문에 저희 나라가 좀 뒤늦게 오르는 이유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상승하는 상승분이 네. 저희 나라에 이제 돼지고기 상승으로 이어진 게 음. 최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야 그렇죠. 이슈가 예. 되는 거군요. 그동안은 저희 나라 돼지고기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네네. 이제 30% 정도 상승을 하고 6월 달까지 추가로 50% 정도 더 상승할 예정이에요. 6월 전에 많이 먹어둬야겠네요. 네, 음식이란 거는 뭐 네. 사람의 배는 어. 예, 미리 저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쉽네요. 예, 일단 네. 지금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마니커는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급등으로 가고 있지만 음. 주기적으로 조정과 상승을 하지만 결국은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다운 정다운도 한번 예, 볼게요. 이건 오리고기 관련주인데요. 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닭고기 관련주와는 틀리게
큰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네. 지금 최근 3일 동안 계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얘기는 지금 계속 매수세가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육 관련주가 상승하고 나면은 네. 아마 그 바톤을 이어서 정다운도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오리고기는 돼지고기의 완벽한 대체제는 아니고 그렇죠. 예, 보완제 정도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닭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은 오리고기도 가끔씩 먹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으로 물려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네.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림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예. 있을까요? 하림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하림은 조금 기관의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에요. 네. 마니커는 기관보다는 개인과 외국인 위주로 움직이는 종목인 반면에 하림은 기관 투자자, 외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수를 하는데 네.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어. 예, 그 말은 이제 주가 상승을 약간 반대하는 예, 네, 그렇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이 좀 공매도를 많이 한 종목인데 네. 아마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세 상승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이게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최근 2년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네요. 예, 그 말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네네. 앞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와 약간 매수세가 줄어들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하림도 아마 마니커와 계를 같이 하면서 오. 같이 상승할 거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예. 자, 저희가 개육 관련주를 대표해서 뭐 하림, 마니커, 정다운, 체리브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뭐 돼지가 안 되면 닭을 먹어야지 하지만 소고기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그렇죠. 꽤 있거든요. 예. 소고기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나라 소고기는 거의 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 때문에 보통 농가들이 지역 농협이랑 거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중앙 농협이랑 거래를 해가지고 네. 각 농협을 통해서 마트나 아니면 하나로마트 이렇게 퍼져 판매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직접 그 축산업 그 소고기 쪽에 관련된 직접적인 상장주는 없어요, 저희 나라에. 오, 그래요. 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소고기는 약간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상장주 관련된 게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소고기 수입 관련주는 제가 2가지 정도가 상장이 돼 있어요. 수입 관련주.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소고기랑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소고기가 더 비싸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큰 차이가 안 난다면은 아 그냥 소고기를 먹겠다.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 많으실 있거든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한우 가격은 상승할 거고 결국은 소고기 수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때 뭐 광우병 때문에 뭐 미국산 소고기도 얘기 많았는데 맞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 네네.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오히려 인기가 많아요. 음. 예, 그래서 뭐 고기 뷔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육질이 좋다고 소문난 고기들이 많은데 네네. 이런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한일 사료라는 업체인데요. 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료 관련주기도 해요. 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것도 사료 관련주를 해가지고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좀 조정을 예, 받네요. 다시 상승할 종목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종목은 단순히 사료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K미트라는 소고기 수입 그다음에 유통 회사를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100% 지분이요? 예. 아. 그래서 전에 미국 소고기 FTA 관련했을 때 네네. 상당한 상승을 보여준 이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소고기 관련주가 오르게 되면은 한인사료도 상당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100% 지분이면 거의 같이 동반 그렇죠. 상승한다고 봐도 예, 과언이 근데 아니겠네요. 다른 개육주나 네. 돈육주에는 다르게 네. 일단 저희 나라에 상승하기 전까지는 음. 큰 시세보다는 그 전까지는 약간 매수 타진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저희 나라에 상승하면 저희 나라에 전염병이 어느 정도 이제 오면은, 네. 상륙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사료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아직까지는 소고기 관련주에 대한 큰 관심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까 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예, 또 한일사료고 하나는 어떤 거죠? 예, 또 하나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티넘 예, 인베스트먼트요. 인베스트먼트. 네. 해당 회사는 그 창투사,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오. 그래서 또 유망성 있는 종목들에 네. 자신들이 이렇게 금액을 투자하고 추후에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회수하는 그런 창투사예요. 네네. 근데 이 기업에서도 소고기 수입을 하는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정도 가지고 한 있나요? 21%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일 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소고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 약간 쫄병주 정도로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뒤따라오는. 예, 그렇죠. 네. 그 직접적인 관련주라고는 할 수 없고요. 네네. 그냥 참고만 하시도록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 매수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종목도 있다. 네. 이 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돈육 관련해서 예. 이제 돈육 다음엔 개육이 좀 예. 주도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소고기라서 네. 조금 더 차근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세상의 먹거리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닭이 있고 예. 소가 있고 오리가 있고 이러면 저는 사실 회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죠. 어류도 빼놓을 수 없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사람은 육해공을 다 먹고 그쵸. 살잖아요. 그래서 닭이랑 소, 네. 예, 하늘이랑 딱 나왔으니까 네. 이제 바다로 가야죠. 네, 바다로 한번 예, 가볼까요? 수산물 관련주인데요. 네, 아무래도 수산물도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고기에 대해서 약간 질리거나 닭고기가 또 상승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또 닭고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류독감 자체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렇죠.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약간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어류 쪽으로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일단 어류 관련주는 주로 원양 어선을 하는 업체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참치 쪽 음. 아니면 수산물 유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네. 일단 동원수산, 동원수산. 예, 말 그대로 원양 어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동원 참치 아시죠? 알죠. 예, 그거의 원재료를 조달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도 보시면은 개육주나 돈육주만큼 가파른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네. 보시면은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 예, 그리고 동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원그룹의 약간 지배구조가 네. 후계자가 바뀌면서 음. 어느 정도 지배구조가 바뀐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한데 네, 네. 이런 돼지열병 이슈와 겹쳐가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약간 좋은 지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모멘텀을 가지고 예.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해당 종목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일단 단발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매집으로 약간 물량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투자에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요? 예, 오늘 좀 급등한 종목이 있었어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CJ 시푸드라는 종목인데요. 네, CJ 예. 시푸드도 살펴볼게요. 이게 현재 해산물 관련주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예. 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개육 관련주 못지않게 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 종목도 일단 CJ 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그런 이슈로 오른 것도 있는데 네. 약간 복합적이에요. 이 종목도 요즘 최근 금호 아시아나 사태나 대한항공 네. 사태나 그런 모든 게 약간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는 CJ 시푸드는 일단은 어류 관련주, 수산물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 감안해가지고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후쿠시마산 어류가 일단 저희 나라에 안 들어온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어류에 관한 관심도 많아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해당 종목은 좀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보시면은 거래량 터지기 전 거래량이 1거래량이 채 10만 주가 되지 않았어요. 네. 최근 거래량이 크게 터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재 굉장히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고점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지지선이 좀 잡힌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예. 만약에 더 간다면은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예. 현재로서는 네. 관심만 가지고 보시고 음. 현재 굳이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매수하기는 네.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급등한 종목을 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예, 그렇죠. 네. 저도 주식 생활을 오래 했지만 네. 급등주를 미리 선취하는 건 몰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긴 하지만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렇죠.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은 크게 다쳐요. 네, 아파요. 예, 네. 그래서 말은 멈춰 있을 때 타가지고 잘 달리다가
안전한 데서 내리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사료 관련주예요. 사료.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반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돼지한테 먹이질 못해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돼지들이 다 죽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돼지들을 다시 키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린 돼지들을 다시 키우게 돼요. 음. 근데 돼지는 성장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성체가 되는데 그 기간에 어마어마한 약도 투여를 하고 네. 사료를 먹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린 돼지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사료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료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장 대장격으로 보여지는 사료 관련주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에요. 미래생명자원이요. 이름은 사료주 같진 않은데 네, 뭔가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그렇죠. 이름인데. 사료 회사인데 좀 대단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료 자체에 면역성을 증강시키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항균성을 가진 그런 사료를 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이 사료를 먹으면 좀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돼지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래서 다른 사료주들은 약간 일반 사료인데 반해 음. 이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사료에 의학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약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미래 산업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예, 단순한 뭐 돼지밥, 돼지 꿀꿀이가 아닌 네. 돼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음. 병에 강한 돼지를 키울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열병은 불치병이에요. 그쵸. 그렇다면은 약간 면역이 강한 돼지를 키우게 되면은 네. 약간 병균에 좀 더 내성이 생기면서 좀 더 음. 생존성이 길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바람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것도 금요일 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게 오늘도 보시면은 금요일 날 종가 이후로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좀 많고요. 예, 그렇죠. 네. 아마 이 종목도 그 개육주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2, 3개월 정도는 길게 보시면은 좀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사료 관련주 중에 미래생명자원 말고 아까도 앞서서는 한일사료를 언급해 주셨는데 예. 또 다른 종목이 있나요? 예, 일단 우성사료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우성사료라는 종목도 일반 사료 종목이긴 한데 우성사료는 이때 전에 보시면 3월 19일 날 상한가를 한번 갔죠. 네. 이때 상한가 간 이유는 약간 수중동물, 예, 수중동물 사료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어요. 네네네. 근데 원래 개발한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성사료의 사료를 수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근데 최근 이슈는 물고기가 아닌 네. 양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을 했다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우성사료도 금요일 날 비록 뭐 미래생명자원만큼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네네. 좀 추가적으로 상승 같이 할 거고요. 예, 오히려 이때 크게 올랐다 내려왔지만 네네. 이때 많은 매물들을 소화했고 거래량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은 매수해도 괜찮을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료 관련주까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대두 관련주도 빼놓을 순 없겠죠. 대두 네. 관련주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두 관련주는 약간 오버스러운 게 있는 게 너무 예, 먼. 그렇죠. 하지만 걱정이 좀 앞서는 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왜냐하면 주시죠. 고기들을 못 먹게 되면 네. 결국 단백질은 콩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대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대두 가격이 올라갔어요. 진짜요? 예,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콩이라도 먹어야겠다. 요즘에는 막 콩고기라 그래서 예. 콩으로 고기의 식감을 내는 그런 뷔페들도 예.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콩으로 뭐 두부라든지 네. 예, 이런 뭐 음식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대두 관련주는 저희는 뭐 샘표나 뭐 신송홀딩스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샘표와 신성홀딩스. 샘표는 뭐 말 그대로 간장 만드는 회사인데 네. 간장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콩을 제조하는 업체들과 거래가 많이 되어 있는 만큼 네네. 좀 대두 매입량이 많은 회사니까 관련주를 였긴 했는데 네. 뭐 큰 상관은 없고요. 네. 그냥 약간 곁들여서 보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축산
축산 산업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돼지열병이 들어온다고 해도 개육이나 우육 또는 뭐 어류라든가 해가지고 네. 대응이 잘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굳이 대두 관련주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이건 약간 재미로 넣어본 거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예, 중국과 미국은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두 네. 관련주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먼 일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돈육 관련주를 살펴봐야죠. 네. 돈육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 그렇죠. 네. 일단 돼지열병의 가장 수혜주가 돈육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종목은 돈육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가장 돈육 관련주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종목이 우선 우리손 FNG라는 종목입니다. 우리손 FNG요. 예.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네.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차곡차곡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미 기관에서 미리 수혜주로 알고 아. 3월 달부터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렇네요. 왜냐하면 미국 선물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급등한 게 2월 말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돼지 관련주와는 틀리게 어. 이 종목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최근 이제 먼저 시장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매수를 보여주면서 네. 기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니커, 정다운 같은 계열사로서 네. 그 회사의 양돈과 돼지고기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돼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어요. 작년에 네.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최근 돼지고기 상승으로 다시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을 뚫고 지금 이제 50일 신고가도 기록을 하였고요. 지금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는 거 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상승할 거로 보여지는 현재 대장주로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돼지열병 관련해서 뭐 수혜 받을 만한 업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돈육, 뭐 개육, 소고기, 어류, 뭐 사료, 대두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요. 예. 자, 그 안에 속한 종목들도 좀 많이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 네. 중에서 지금 좀 당장 매수를 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우성사료 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매수하기 괜찮은 부분을 보여줘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때 분명히 상승했다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미래생명 자원에 비해서 약간 고점이기보다는 예, 현재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매수하기에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음. 예. 그리고 돈육 관련주 중에서는 네.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상승을 하였고 네. 약간 기관들이 약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팜스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팜스코요. 예. 이 종목도 돼지고기 관련주인데요. 우리손 FNG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지만 시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 해당 종목은 시총 3,400억 정도 되는데요. 네네. 또 돼지고기 관련주인데 이것도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 지금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니라 약간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죠. 네네. 예, 오늘 약간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한 9,000원 부근에 오면은 좀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돼지열병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돼지고기 하락으로 인해서 네. 지금 거의 1년간 저점 부근이에요. 아직도. 그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실적을 회복하게 되면은 네. 적어도 전에 유지하던 주가 수준인 한 11,000원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에 반해서 뭐 어류 관련주라든가 뭐 대두 관련주는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약간 이른 감이 있고요. 예, 현재 그나마 또 개육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접근할 만한 게 네. 아무래도 체리브로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체리브로. 예, 체리브로. 이름이 굉장히 예. 약간 수입산 과일을 할 것 예. 같은데 의외로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오래된 업체예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 세대도 체리브로라고 막 아세요. 정말요? 예.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군요. 한
아마 마니커랑 비슷한 시기에 정말요? 생긴 회사고요. 오히려 할인이 더 늦게 만들어진 회사일 거예요. 아, 그래서 체리브로 통닭이라고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예, 네. 이 종목에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마니커와 하림이 약간 급등으로 가는 반면에 해당 네. 종목은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 어느 한순간 시장에서 집중을 받게 되면은 약간 상승이 크게 나올 약간 선취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예,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했다가 하락이 나오면은 좀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매수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네. 지금 현 가격보다는 약간 2,900원 초반대 이 정도 오시면은 약간 매수를 하시되 네. 한 2분할에서 3분할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네. 아마 안전한 평단을 확보하시고 약간 중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은 네. 해당 종목도 1년간 많이 빠졌거든요. 음. 그래서 한 3,000원 중반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예, 이런 제가 믿음을 갖고 약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자, 돼지열병 관련주를 테마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말 많고 다양한 종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가져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돼지열병이라는 네. 큰 테마에 속해 있지만 음, 그 테마 안에 여러 가지 테마가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돈육, 네. 그다음에 개육, 그다음에 사료.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네네. 뭐 나머지 소고기나 어류나 대두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음,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세 가지 테마들이 네. 다 별도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닭고기 종목이 오를 때 돼지가 같이 오르지 않고요. 그쵸. 그다음에 사료가 같이 오르지 않아요. 어. 이 말은 돼지열병이라는 큰 흐름 안에 네. 그 세 가지 흐름이 순환매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약간 포트폴리오상 구성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네. 돈육 관련주 하나, 그다음에 개육 관련주 하나, 네. 그리고 사료 관련주 하나 이렇게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당 한 10% 정도는 예, 그래서 도합 한 30% 정도 네. 이렇게 보유하면서 가져갈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돼지열병주 안에서 돈육, 개육, 사료 이렇게 한 종목씩 좀 꼽아보셔서 예. 10% 비중씩 30%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좀 시장 대응하실 때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너무 다양하고 알찬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데요. 우리 시장 이대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장 마감까지 좀 유지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